자, 그 다음은 이탈리아 과학자 알렉산드로 볼타가 1800년에 만든 볼타 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뭔가 볼트가 이 나올 것 볼타 같아요. 전지는 다른 말로 갈바니 전지라고도 부르는데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볼타와 그의 친구 갈바니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해부학자 갈바니는 개구리 해부를 하다가 놀라운 장면을 봤습니다. 개구리 다리를 철봉에다가 매달고 황동 철사를 다리에 딱 댔더니 개구리 다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요거 제가 여기까지 어디서 읽어보고 철봉이랑 철사는 좀 감이 안 오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금속 쟁반하고 칼로 각색해서 한 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죽은 개구리를 금속판 위에다 놓고 해부하는데 칼로 다리를 툭툭 건드렸더니 개구리 다리가 움찔움찔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갈바니는 개구리 근육 안에 전기가 있고 금속이 닿았더니 전기가 방출돼서 다리가 움직이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친구 볼타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개구리 근육 안에 전기가 있는 게 아니라 전기는 개구리 밑에 있는 금속판하고 해부할 때 쓰는 금속 칼에 의해 만들어진 거고 그 두 금속 사이에 있는 개구리 다리가 그 금속으로 만들어진 전기에 반응한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볼타는 근육 없이 금속만으로 전기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연판과 구리판으로 볼타 전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햄버거 만드는 걸로 비유해 볼게요. 빵 넣고 패티 넣고 양상추 넣고 또 빵 넣고 패티 넣고 하는 것처럼 구리판 넣고 소금물천 넣고 아연판 넣고 다시 그 위에 구리판 넣고 소금물천 넣고 아연판 넣고 이렇게 계속 쌓은 다음에 전선을 연결하면 바로 이게 볼타 전지가 됩니다. 자, 신기한 거는 이렇게 금속판이랑 소금물천을 겹쳐서 쌓았더니 거기서 전기가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번개나 정전기 한 것도 아닌데. 제가 찾은 그림 중에 볼타 전지하고 개구리 다리를 연결한 그림이 있거든요. 그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볼타 전지는 저렇게 겹겹겹겹 이렇게 구리판, 아연판, 소금물천을 쭉 쌓은 거고 스위치가 붙게 연결했더니 볼타 전지에 연결된 개구리 다리가 움직였겠죠. 잔인해. 그러게요. 네, 잔인하죠. 이렇게 구리판, 아연판, 소금물천을 쌓고 개구리 다리에 연결했더니 개구리 다리가 움직였나 봅니다. 그러니까 볼타 전지에서 전기가 나와서 개구리 다리를 움직이게 한 거죠. 그럼 이제 결국 볼타의 생각이 맞은 거잖아요. 근데 이 일로 볼타와 갈바니는 친구의 연을 끊었다고 합니다.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은 모르지만 절연했다니 좀 안타까웠어요. 둘이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랬답니다. 자, 이 볼타 전지는 우리에게 전지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알려주었는데 바로 물체의 화학 반응으로 전기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저장했다가 쓰고 싶으면 번개나 정전기를 모으는 게 아니라 적당한 물체를 구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된다라는 거였죠. 또 하나는 오늘날 우리가 쓰는 배터리의 구조를 이 볼타 전지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배터리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있잖아요. 네. 양극, 음극이라고도 부르죠. 왜 반대로 끼우면 작동 안 하죠. 이게 맞아요. 가끔 배터리 꼈는데 왜 안 돼? 이러면 제일 먼저 의심해야 되는 게 뒤집혀 있는 혹시 그렇죠. 반대로 꼈나 보는 거죠. 아무튼 이 볼타 전지에 구리판이 양극, 아연판이 음극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소금물천은 뭘까요? 플러스 극하고 마이너스 극 사이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하는 물질을 전해질이라고 부릅니다. 전해는 전기 분해를 줄인 말입니다. 전기 분해, 전해. 그러니까 전해질은 무언가를 전기적으로 분해되게 하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볼타 전지로 설명해 보면 그 금속인 아연판이 전해질인 소금물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 아연이 소금물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전기적으로 분해가 돼서 아연이 아연 이온하고 전자로 분해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연판하고 구리판을 아까 햄버거처럼 쌓다 보니까 아연판하고 구리판이 붙어 있거든요. 이때 이제 아까 아연판이 소금물을 만나서 아연 이온하고 전자로 분해됐을 때 여기서 나온 전자가
구리판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전자가 이동하는 걸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고 이걸 쉽게 말하면 배터리에서 전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새는 초등학교 때 만든다고 하는데 혹시 과일 전지 생각나세요? 해봤죠. 그렇죠. 에다가 네. 꽂아갖고 하는 거. 네, 저는 맞아요. 국민학교 때 했는데. 네. 거기까지 저는 감사합니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도. 자, 귤, 레몬 또는 감자에다가 아연판이랑 구리판을 꽂습니다. 그리고 아연판하고 LED 전구, 그다음 구리판 이렇게 전선으로 연결을 하면 전구에 짠 하고 불이 들어옵니다. 이거 실제로 해보면 되게 신기해요. 이거 찾아보니까 오렌지 6개를 연결해서 전구 키는 영상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렌지 하나로는 전구를 켜기에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 과일 전지하고 볼타 전지는 원리가 같습니다. 오렌지 안에는 구연산이 있거든요. 네. 이 구연산이 전해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연이 구연산을 만나면 아연 이온하고 전자로 분해가 되고 요 분해된 전자가 전선을 따라서 전구를 거쳐서 구리판으로 이동하면서 전구에 불이 켜지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이미 학교 다닐 때 이 볼타 전지 실험을 했었던 거였어요. 이 볼타의 업적을 크게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전압의 단위를 정했습니다. 혹시 전압의 단위 뭔지 아시는 분? 볼트? 볼트. 그렇죠. 우리가 볼트라고 쓰는 이유가 이 볼타 전지를 만든 볼타를 기리는 의미에서 쓰는 겁니다. 나중에 볼타는 처음에 전해질로 썼던 소금물천 대신에 묽은 황산을 사용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소금물 볼타 전지보다 더 큰 전지가 발생한다는 것도 알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온 전지가 또 중요한 전지인데요. 바로 납축 전지입니다. 납축 전지 들어보셨죠? 아니요. 아니요. 납축 전지 안 들어보셨어요? 네. 그래요? 납축전지가 뭐예요? 어떻게 생겼죠? 보면 어. 알 수도 있어. 곧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만든 사람부터 얘기할게요. 납축전지는 1859년에 프랑스 학자 가스통 씨가 만들었습니다. 가스통이요? 오, 네, 가스통 이름 만들었을 것 같아 왠지. 네, 외국인 이름 중에 가스통이 있어요. 어. 뭐 풀네임은 가스통 플랑테인데 아무튼 가스통 씨가 만들었습니다. 납축전지는 조금 전에 얘기한 볼타 전지하고 구조가 비슷한데 볼타 전지랑 똑같이 황산을 전해질로 사용하고요. 볼타 전지의 구리판과 아연판 대신에 플러스 극에는 이산화 납판, 마이너스 극에는 그냥 납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한 셀, 여기서 셀은 세포할 때 셀이요. CELL. 그러니까 이 셀은 플러스 마이너스 전해질 이렇게 한 세트를 말하는 건데 한 셀당 2볼트가 나온다고 합니다. 2볼트면은 뭐 요새 쓰는 건전지보다 조금 높은 정도죠. 저는 예전에 납축전지라는 말을 듣고 구성 요소 중에 뭔가 납으로 된 축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납축 전지가 아니라 납축전지더라고요. 여기서 혹시 축은 아까 그거? 뭐였죠? 축축한? 납축전지가 축축하긴 한데 여기서 축은 모을 축입니다. 축적하다 할 때. 축적한. 네. 그러니까 전기를 모으는 장치를 우리가 축전지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축전지인데 납을 사용했으니까 납축전지인 거죠. 저희가 옛날에 납축전지인 줄 알았는데 납축전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납축전지는 만들어진 지 15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엄청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배터리 관련 추억 중에 자동차 배터리 방전 기억나시죠? 네. 네. 이 자동차의 배터리로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아, 요즘 전기차에 리튬 배터리가 들어가잖아요. 네. 네. 하지만 납축전지도 여전히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움직일 때는 고전압인 리튬 배터리를 쓰고 전기차의 시동이나 센서 같은 거를 작동시킬 때는 여전히 납축전지를 쓰고 있습니다. 납축전지 네모나게 생겼어요. 요거 네모난 거 보신 적이 있어요? 저거 차에서? 차 앞에 그쵸. 본네트 본네트 후드 열면 열면은 있는. 있죠. 안녕 하고 반겨주는. 근데 커다란. 보통 사실 일반 사람들이 자동차 후드를 열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쵸. 그렇죠. 배터리 방전돼서 보험사 불렀을 때 뭐 그때 아니면 전 워셔에 최근에 2번이나 떨어졌을 열었습니다. 납축전지가 친숙하시겠군요. 네.
근데 리튬 전지로 다 해결이 안 돼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납축 전지도 같이 쓰는 게 효율적이라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시대가 왔으니까 리튬 배터리 들어가는데 그 리튬 배터리에서 뽑았으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배터리 들어가는데. 네. 근데 그럴 수 있는데 아무래도 당장은 전기차 시대가 와도 납축 전지가 계속 들어갈 것 같아요. 그게 그러면 왜냐면 납축 전지로만 하는 갈 수 건- 있냐고요? 차가? 예, 그런 차가 있었어요. 아. 옛날에 지금보다 훨씬 전에 전기차가 먼저 나와서 판매된 적이 있었는데 제너럴 모터스에서 나온 EV1이라는 차가 미국에서 나왔었는데 그때 그 차가 전기차인데 배터리가 지금처럼 리튬 배터리가 아니라 납축 전지를 여러 개 붙여서 만든 오. 배터리였다고 해요. 근데 리튬으로 했을 때 뭔가 효율적인 바가 더 있어서 혼합해서 이제 두 개를 같이 쓰는 게 지금 현재 전기차에 사용하는 방법인 건 거죠? 그러니까 리튬 배터리는 되게 고전압이에요. 이게 차를 굴려야 되니까 차를 되게 빠르게 굴려야 되니까. 근데 차에 시동 걸거나 차에 무슨 조그마한 센서나 뭐 불 들어오게 하는 거는 그렇게 고전압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리튬 배터리 전기를 쓰려면 전압을 되게 낮추는 장치를 달아줘야 될 거고. 따로. 그러니까 전기차 시대가 와도 납축 전지가 당분간은 쓰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납축 전지가 사실 자동차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신뢰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다른 전지에 비해서. 그리고 다른 전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값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이제 납축 전지 제조사들이 전기차 시대가 왔으니까 그들도 살아남을 그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왜 그거 생각났어요. 왜 필름 카메라에서 디지털 이미지 저장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필름 회사들이 필름을 끝까지 고집하다가 사라진 회사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에 이제 따라가지 못하고 우리 계속 필름을 쓸 거야. 근데 요새 아무도 필름 안 쓰잖아요. 납축 전지도 좀 비슷한 상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볼타 전지나 납축 전지를 웻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젖었다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축축하다고.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웻셀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게 액체를 전해질로 쓰다 보니까 누액을 신경 써야 됩니다.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지를 쓰다가 충격을 딱 줬는데 갑자기 거기서 납이 녹은 황산이 막 샌다. 그 생각을 해보세요. 환경적으로 되게 안 좋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액 걱정 없이 관리하기 편한 전지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 결과 웻셀의 반대인 드라이셀, 건전지가 탄생하게 그래서 됩니다. 건전지구나. 네. 그러니까 맥주에 슈퍼드라이 나오는 거랑 비슷하네. 아싸, 슈퍼드라이 그거죠. 네. 궁금한 게 누액이 생긴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누액이 네. 생기는 게 뭔가 어느 부분이 터져서 새어져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렇게 원래 있던 곳에서 뭔가 아주 작은 입자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뭔가 그 건전지 자체에서 뭔가 어디 부분이 이렇게 찢어져 갖고 새어 나오는 건지 그런 게 궁금했어요. 가끔 보면은 오래된 거에서는 그렇게 새어 나오던데. 그러니까 오래된 건전지가 새 나오는 건 아마 건전지를 쓰다가 건전지 안에 내부의 구조가 바뀌어서 건전지가 좀 부푼다든가 건전지 부피가 팽창해서 어디가 좀 이제 찢어져가지고 새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게 어딘가 좀 사용하다 보면 틈이 생기면은 이제 그 틈으로 그냥 새는 거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액체가 막 새면 찝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건전지를 만든 게 된 겁니다. 이제 건전지의 건은 마를 건자인데 그렇다고 완전히 마른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액이 흐르지 않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건전지는 1868년 프랑스의 조르주 르클랑셰가 만든 망간 건전지가 시초인데요. 우리가 건전지 하면 흔히 떠올리는 전압인 1.5V가 나오는 전지입니다. 음극에는 아연, 양극에는 이산화망간하고 탄소봉을 썼는데 이때 탄소봉 주위에 액체를 넣는 게 아니라 망간하고 흑연을 쪼물쪼물 반죽해서 붙여놨다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양극 쪽에만 반죽을 붙였고 여전히 주가 되는 전해질은 염화 암모늄 용액을 썼어요. 그러니까 일부는 반죽이고 여전히 액체 전지인 거죠. 이 전해질 반죽 아이디어를 1886년
독일의 칼 가스너가 살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지를 만드는데 이때 칼 선생님이 전액에다가 석고를 섞어서 반죽 형태로 만든 뒤에 아연 원통에 넣어서 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칼 선생님의 전지가 오늘날 우리가 쓰는 망간 건전지의 원형입니다. 우리 지금 쓰고 있는 거가 망간 건전지예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지금은 사실 AA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맞아요. AAAAA. 근데 좀 이따 얘기할 거지만 지금은 사실 망간 건전지도 잘 안 써요. 요새는 또 바뀌었죠. 그거는 좀 이따 뭔지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때까지는 실험실에서 연구 목적으로 만들던 건전지였는데 1886년에 최초로 상품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판매하는데 그 배터리의 이름이 콜롬비아 드라이셀입니다.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약간 느낌이 와인 코르크 같은. 그쵸, 약간 뭔가 종이 같은 걸로 싼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안에가 비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채워져 있긴 하네요. 네, 새까만 뭐 망간, 흑연 이런 걸로 채워져 있습니다. 지금 건전지도 뜯어보면 저런 걸로 채워져 있어요. 뜯어보고 싶긴 해요. 근데 사실 뜯었다가 아. 무슨 일이 날지 몰라서 무서워서 못 뜯는 건데 이렇게 딱 그러니까 망간 건전지는 그래도 전압이 낮아서 뜯어볼 만한데 혹시라도 그 리튬 배터리는 뜯어보지 마세요. 그거는 잘못하면 뭐 터질 정도는 아닌데 크게 스파크가 나거나 불 같은 거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클랑폴님 우리 저기 자동차 배터리 하나 뜯어볼까요? 그럴까요? 어떻게? 네, 그거는 저기 황산액이 나올 겁니다. 조심하세요. 장갑 꼭 끼시고 납도 나옵니다. 네. 그 웬만하면 떼지 마시고 그 배터리 분해 영상 이런 걸 찾아서 보세요. 오늘 당장 찾아봐야겠다. 너무 궁금해요. 요 조금 전에 보여드린 콜롬비아 드라이셀이 꽤 커 보이는데 그 높이가 한 15cm 정도였다고 하니까 캔 음료수보다 조금 큰 정도였던 꽤 것 같아요. 크네요. 건전지가 생각했던 것보다. 네, 건전지인데 그 정도 크긴 되는 거죠. 자, 건전지는 근데 한 번 쓰면 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 한때 건전지용 충전기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맞아요. 네, 그 건전지용 충전기 개발하신 분의 기사를 보니까 이 경우는 충전이라기보다는 회복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전지에 약간의 용량이 남았을 때 전력을 공급해주면 건전지가 회복해서 뭐 몇 번 정도 다시 쓸 수 있다라고 합니다. 몇 번이나? 네. 전 몇 년 동안 썼는데 그런 식의 그래요? 거는 좀 충전- 다른 건가? 충전하는 충전기가 건전지. 있어서. 저 지금도 네, 갖고 그런 있는데 충전기가 이거 어? 충전 들어- 배터리 이거 저 사실 얘기할 때는 건전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용어를 제대로 몰랐던 걸까 싶어요. 이게 좀 오래돼가지고 맞아요. 요즘도 지금 이거- 판도라님께서 뭔가 건전지를 하나 보여주시는데 2700이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네. 니켈 메탈 수소 충전지인 것 같아요. NIMH라고 써 있을 거예요 아마. NIMH. 우와. 네네네. 맞아요. 아마존님은 우와. 다 알고 계십니다. NIMH 조금 이따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좀 이따 질문할까요? 네. 좀 이따 니켈 전지 얘기할 때 네. 같이 얘기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건전지도 뭐 충전이 되긴 하는데 이제 그건 충전이 아니라 뭐 회복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거기까지 그런 얘기가 있었고 아무튼 건전지처럼 한번 쓰고 버리는 전지를 1차 전지라고 부르고요. 얘는 충전 안 되고 방전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용 후에 충전해서 또 쓸 수 있는 거를 2차 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납축 전지는 2차 전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에서 그 전기를 쓰고 자동차 엔진을 돌려서 또 그 엔진 돌리는 힘으로 그 납축 전지를 또 충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핸드폰이나 뭐 이런 기계에 들어있는 네네. 것도 충전을 해서 핸드폰을 계속 쓰잖아요. 그럼 그것도 다 네. 2차 전지에 속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요새 2차 전지 관련주가 전기차 때문에 뜨고 있죠. 전기차에 충전지가 들어가서. 전기차 배터리를 한 번 쓰고 버려야 된다고 그러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한 번 그러면 쓸 때 그래서 엄청 차값이 많이 엄청 들어가요. 싸지겠네. 맞아. 막 되게 최근에 새로 나온 거가 아니라 그런 전기차나 스마트폰 이런 기계들 때문에 충전해서 쓰는 배터리가 너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요즘에 이슈가 되는 건 거네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이제 전기차 전기차 시장이 때문에. 커지니까 이제 2차 전지가 굉장히 산업이 커지겠구나 해서 주식이 굉장히 이건 어쩔 수 뜨는 거죠. 없는 거겠어요. 계속 우리는 그렇게 쓰게 될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제가 아까 처음에 표현했지만 진짜 물만큼 필수품이 된 것 같아요. 배터리가. 그러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계속해서 망간 건전지 개발 이후도 조금 알아보겠습니다.